3.1운동 100년이 지난 최근 들어 독립유공자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긴 팬데믹에 일터에서 먼저 내몰리는 건 일반인보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생계를 건 장애인들의 구직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급변하는 소비 문화에 맞춰 청년 기업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발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은 3.1운동 당시 6명의 민족 대표를 배출했을 정도로 의병 항쟁의 진원지였는데요. 여전히 발굴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조명받는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인사들이 숨겨진 독립운동가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102년 전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청주 옥산의 작은 언덕 밑. 이 마을 출신의 독립운동가 정순만 선생의 작은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신민회와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해 1986년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의 주축이었지만 사후 기념관을 세우기까지 100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순만 선생님의 그 활동은 진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참 너무 늦게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3.1운동 때마다 전 주민이 모여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만세운동을 펼치고 이런 기억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6명의 민족 대표를 배출한 충북에서 빛을 못 본 독립운동가는 비단 정순만 선생만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비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있는 자료조차도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제에 의해서 생산된 자료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찾아내는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형 기록물을 토대로 걸러낸 충북 출신 유공자 146명을 비롯 더 발굴해 이들에 대한 공적 검증을 거쳐 서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11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적 검증을 통해서 지자체가 발굴을 한다면 국가보훈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충청북도의회는 이와 함께 옥천 황국신민서사비와 호암지 위령탑 등 도내 일제잔재물 31개소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조례도 다음 달 상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생략됐던 3.1절 기념식이 올해 청주의 예술의 전당에서 재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참석자 규모를 예년의 10분의 1로 축소한 150명 규모의 102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독립유공자 후손 표창 등 102년 전 3.1 정신을 기리는 간소화된 기념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이시종 지사는 청주 3.1공원에 찾아 헌화했고 김병호 교육감도 청주 낭성의 신채호 선생 묘소를 찾아 묵념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진천 모 육가공업체 대량 확진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직원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진천 지역 내 확진자 2명으로부터 가족과 지인 등 3명의 연쇄 감염이 확인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북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70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흘 만에 충북에서도 1,000명 이상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접종 나흘째인 오늘 하루 요양병원 입소자 등 256명을 추가 접종해 지금까지 도내에서 모두 1,153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접종 대상자 11,637명 가운데 10% 정도로 이들 가운데 13명이 이상 증세로 호소했지만 건강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장애인 고용 시장부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일자리가 준 데다 방역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까지 나오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장애인 고용 상담 창구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장애인 실직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대면 전화 상담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좀 더 많이 느끼시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좀 더 활발하신데 구인 업체 수도 줄고 10명을 구인하던 데에서 5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죠. 자동차 부품업체와 양말 포장업체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민기쁨 씨도 마찬가지. 벌써 1년째 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인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서 지원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도 버티기는 힘듭니다. 이 작업장이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강제로 운영을 중단한 기간은 2달. 밀집도를 낮추려고 교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져 장기간 문을 닫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하던 장애인 고용 현실이 코로나19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많이 좀 줄었죠.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들 급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죠.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충북의 장애인 구직자는 509명으로 코로나가 없던 1년 전보다 12.6%나 늘었지만 취업자는 3.4%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취업률도 61.9%로 10%포인트나 하락해 충북 전체 인구 취업률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장애인들은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못 나올 만큼은 못 받죠. 아무래도 사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다는 생활을 하니까 핸드폰 요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금을 제가 다 내고 있거든요. 최악의 장애인 고용 한파 속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로컬 청년 기업들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선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입니다.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로컬 수제 맥주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지 1년, 매장 내 판매가 어려워지자 캔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판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먼저 소액의 자금을 투자받고 상품이나 배당금으로 되돌려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생각해냈습니다. 올해 초 첫 도전, 나쁘지 않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니까 좀 전국에서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제 업주분들이. 사과즙을 발효시켜 과실주, 사이다를 생산하는 충주의 청년 기업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연속으로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업체 주문은 줄었지만 가정 소비가 늘면서 개별 투자가 많아진 겁니다. 특히 전통주로 분류되면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해 겨울 시즌을 공략한 신제품은 목표액의 6,000%를 달성, 전통주 부문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온라인 배송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농가 아니면 서울 경기권 밖에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배송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수율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청주의 한 영상 제작 업체가 크리스마스에 선보인 입체 엽서도 성공 사례. 오는 5월 가정의 달 시즌도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주문 제작 제품이라는 점이 좀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좀 색다른 기념일을 통해서 또 두 번째 펀딩으로 찾아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비자가 개별 맞춤형과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사용으로 만족감을 높이고 기업은 예상된 수요로 손실을 줄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 브랜드를 아직까지 한국 소비자들이 모르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달라진 시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로컬 기업들이 반전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위독한 부친을 만나기 위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성호 판사는 지난해 4월 부친 병문안을 이유로 2주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엄중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두 자릿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99호로 전달보다 15%, 2018년 12월 1625호보다는 2년여 만에 94% 급감했습니다. 한편 3년 전 5,000세대에 달했던 충북도 내 일반 미분양 주택도 지난달엔 4.6%에 해당하는 234호만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당진 상주고속도로 보은 회인나들목 부근에서 청주 쪽으로 달리던 SUV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탑승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대 30분 정도 지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